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27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적용해야 한다. 의도로만 충분치 않다. 실천해야 한다. 유한 볼프강 폰 게테. 감사 스마일도 아는 것과 그리고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꼭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6월 27일 오전에 인천 도시철도 1호선 1호선 연장 드디어 검단 연장을 갖다가 축하하는 개통 기념식을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에 신검단 중앙역 102역 지상에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검단에 거주하신 분들 많이 목바지라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아라역과 신검단 중앙역, 검단 호수공원역 앞으로 또 검단에서 또 서울 접근성이라든지 또 수도권으로 오고 다니실 때 너무 편할 거라는 말씀 드리고 또 집값이 신검단, 검단,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이 연장되면서 더욱 훈풍이 불 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기회가 되면 꼭 검단 가서 1호선 검단 연장선 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에서 지원금 필요 없고 집값이나 잡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인가 뭔가 저딴 거 주지 말고 집값이나 잡던지 무식해서 모르겠는데 집값이 지금 폭등을 거듭해서 무주택은 정말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말로 다 못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감사 스마일이 공교롭게도 오늘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관련 주제로 해서 또 리틀백님의 커피챗을 또 인용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수십억씩 폭등해가지고 유주택들은 하늘로 날아갈 판인데 살기 어려서 절망적인 사람들은 더 나락으로 가고 하늘이 원망스럽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어제도 어떤 분께 이야기 드렸지만 100억짜리 한 채가 오르든 떨어지든 이걸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가 아무리 올라도 기분만 좋고 또 이걸 갖다가 매도를 했을 때 양도 차익이 생겨야지만 되는 거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의 패단은 분명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3억씩 오르는 서울 집값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스님들 대세 상승 시작이 되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아직도 멀었다. 더 올라갈 거다. 근데 월급쟁이 부자들 TV에 너나이님께서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지금 보는 것 같은데 감사 스마일도 집값이 우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저는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화폐 가치가 우리의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하락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의 1억의 가치랑 10년 전의 1억의 가치가 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30억 50억 이런 아파트들이 과연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그런 가격을 갖다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무조건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서울 집값이 더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제 나름대로 이제 방송 후반부에 제가 어제 제 나름대로 또 정리했던 것들을 이야기 드릴 텐데 아마 부동산 대책은 나오게 되면 아마 이런 방법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방송 후반부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 랩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성수동 강변 건영 아파트가 27년 전에 98년도에 분양 당시에만 해도 1억 4,9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실거래 가격이 22억 5천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 스마일이 98년도에 군생활 시작했을 때 본봉이 43만 원이었더라고요. 43만 몇천 원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추가 수당 이것저것 다 붙여도 100만 원이 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육군 소위의 월급은 물론 27년 전보다 또 많이 상승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1시간당 시간당 임금도 올랐기 때문에
이걸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진짜 27년 전 아파트 가격은 정말 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98년도에 1억이라는 돈도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 아마 지금 못해도 15억에서 20억 정도의 그런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준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비싸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집값이 비싸진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갖다가 무작정 많이 모으는 것보다 실물 자산을 갖다가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문화일보의 임정환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감사스마일TV를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이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 성동아파트 통계 1위의 최대 상승이었다.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었다라는 지금 한 주간 성동구가 0.99, 마포구가 0.98. 만약에 지금 한 주로 따지게 되면 1% 정도의 상승을 했다고 하면 52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52%의 상승률을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집값이 불장을 갖다가 서울 특히 마포 성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현 이재명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속보가 딱 나오면서 조만간 진짜로 빨리 나올 것 같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갖다 정리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에도 속보가 떴어요. 오후 4시 조금 넘어서 정부가 내달 초에 서울 집값 급등 지역의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도 강화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다음 주가 이제 7월 1일이거든요. 다음 주 이제 화요일이 7월 1일이다 보니까 물론 6월 30일까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지금 이번 주말에도 많은 분들이 서둘러서 서울에다가 아파트 또 지방에 계신 분들 진짜 집도 안 보고 요즘에 집을 산다라고 서울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는데 이제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오르고 또 오른다. 수도권 집값 이래도 될까? 제가 생각했을 때 어제 그제 또 상담했던 분들께 물론 이제 부동산 이재명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게 되면 그 대책을 보고 조금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대책이 조금 시원치 않으면 다시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대출도 쪼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수요 억제를 갖다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세금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보유세 부분 또 양도세 부분을 만지작거릴 거라는 말씀을 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정말 신박한 똘똘한 한 채를 갖다가 가지 못하는 그런 대책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보고 의사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지금 보니까 감사스마일 찐팬분들 포함해가지고 또 저희 또 애청자분들 중에서 진짜 서울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아니더라도 또 기회는 저는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1년, 2022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을 보시면 23년에 그렇게 제가 사라고 많이 말씀드렸고 24년도에도 사라고 아니 뭐 23년, 24년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올 봄에 6월 되기 전에 스트레스 DSR 7월달 되기 전에 또 대선 결정되기 전에 5월달에 그렇게 사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사신 분도 계셨겠지만 진짜 2주 전, 뭐 1주 전에 가서 집값을 물어봤을 때랑 몇 천만 원 오르면 기분 나빠서 안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인사이트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행동으로 옮기기가 너무 힘들고 또 내 집이 안 팔려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돈이 묶여 있어서 뭐 이렇다 보니까 뭐 핑계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의 본론입니다. 리틀뱅님의 커피챗 진짜로 좋은 내용이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범위와 강도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실시간 업데이트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방송을 갖다 준비하면서 리틀뱅님께서 이 속보가 올라왔는데 한 저녁 시간대쯤 되니까 다시 또 업데이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은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했던 6월 넷째 주 23일 기준이었거든요.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게 되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0.43% 올랐고 마포구와 성동구는 역대급 상승률 거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거래가 끊기거나 조정을 받더라도 앞으로 3, 4주간 이렇게 높은 상승률이 연달아 언론에 대서 특필된 것이 지금 이제
대책이 곧 나올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부동산원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역대급으로 나왔다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기사. 이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로 앞으로 나올 규제 가능성에 대한 첫 언급이 있었는데, 이 기사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규제 전에 연합뉴스 내용을 갖다 살펴보면 거의 이제 정확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규제 지역 확대는 기존에 강남 3구 용산밖에 없었는데, 마포, 성동, 강동, 동작, 광진, 양천, 영등포는 다 묶일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서울 전역이 묶일지 아니면 과천, 분당까지 포함해서 묶일지 외곽 주요지 포함해서 추가로 지금 논의 중에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15억 초과의 주택 대출 금지 부활이 지금 유력시 되고 있다. 그래서 DSR 3단계 본격 시행이 7월 1일부터 되겠지만,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라든지 40년에서 50년 장기 모기지론 축소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 또 금통위가 또 열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15억 원 초과의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아마 부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세금 규제 요약입니다. 이건 아직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해주셨는데, 일단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손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전망으로는 조기 재시행 혹은 유예의 종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규제 지역을 만약에 확대 발표하게 되면 병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지금 조금 서울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대책을 좀 보고 판단을 갖다가 그때 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는 공급 대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공급 대책에서 뚜렷이 나올 수 있는 게 없고,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3기 신도시의 그런 주택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대공 역세권이라든지 지난번에 유부지 서울이라든지 뭐 양주시 장읍면 3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대책밖에 없고, 4기 신도시는 지금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과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공급 대책을 갖다 할 것인지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란 말씀 드리면서, 아마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직 인선되지 않았는데, 인선되고 난 이후에 빠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이제 8월 중에 조금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바로 뒤이어서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해명자로 떴는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와 관련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국토부 등 정부기관의 보도 설명자료의 경향을 보게 되면 사실 무근입니다 그러면 아닐 수도 있고요, 사실이 아닙니다는 일부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또 검토한 바 없다라는 거는 검토한 바 있다라고 그 문맥을 갖다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 더, 국토부는 대출 규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뉴스 해명 번복은 이어질 듯 하고요, 언론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규제 내용의 범위도 수정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번째 자료는 이제 오늘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 개최 및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공지인데, 이게 지금 보도계획 한 건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9시 30분, 늦어도 10시에 이제 백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좀 클 것 같고, 근데 참석자가 좀 구체적입니다. 국민이 사무처장이 주재를 하면서 금융정책국장부터 해서 기재부의 경제정책국장부터 해가지고 모든 시중에 1금융권과 2금융권까지도 지금 다 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가장 큰 대출을 먼저 규제를 해서 일단 이 지금 불붙은 서울 집값을 조금 잡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행사 전체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회의 전후 스탠딩 Q&A 없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돌던 찌라시와는 완성도 면에서 차이가 있고 참석자가 매우 구체적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오전 이후에 되면 정확하게 알게 되겠지만,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 오히려 또 더 상승이 무섭게 나온다고 하면 다음 달에 특히 7월달, 8월달에는 더 강한 대책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을 갖다가 하는 때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앞으로 나올 규제 진행 순서인데, 이건 지난번에 리틀뱅님께서 6월 14일날 올려 드렸던 내용이에요. 반포 압구정 부평 신고가가 지속된다고 하면 언론 브리핑 통해서 시장 모니터링을 언급을 할 거고요. 주변 지역으로 확산 조짐이 된다고 하면 국토부라든지 금융위 브리핑, DSR 정비를 언급하겠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라든지 금융위 브리핑을 좀 하는 건데, 만약에 거래량이 좀 폭증하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살펴보면 1% 정도가 지금 오르다 보니까
거래량이 정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호가도 오르고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과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시장 반응인데 규제를 많이 경험해본 강남, 서초, 잠실 등의 반응은 정말 빠른 편이고 다가올 규제를 앞두고 다소 빠르게 위축되는 모습이 각종 SNS라든지 톡방, 부동산 소장님들의 반응에서도 느껴지는데 감사 스마일이 지난번에 리틀뱅님의 의견 또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규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만큼의 그런 규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조금 강한 규제가 지금 나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규제는 언제나 7시 찾아오고 기회를 가진 자들에게 발목이지만 준비된 자들에게는 방향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려는 규제가 예상 밖으로 강해서 걱정스럽지만 중장기 흐름을 뒤엎은 판은 아니고 그리고 바로 이런 시기에 냉정하게 어디가 흔들릴지 어디는 또 살아남을지를 판단해야 될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규제는 다 맞아본 리틀뱅님의 시향러 또 세상에 흔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리틀뱅님의 커피챗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감사 스마일의 또 아침 방송도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게 되면 이런 방향성을 제가 매일매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 나올 규제에 대해서도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감사 스마일이 생각했던 내용 가지고 조금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어제 사무실에서 오후에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나올까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다양한 분들의 그런 유튜브라든지 또 책을 또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이렇게 서울의 집값이 상승이 너무 심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대책들이 또 강한 대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20년 가까이 분양가를 규제했다. 하지만 분양가를 규제해서 집값이 안정된 것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신축 공급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집장만을 갖다 서두른 이유는 공급 부족,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신축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패닉 바잉이 지금 더 많이 가세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일단 다음 달 새로운 장관 아직 기재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다음 달에 이제 기재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선임이 되게 되면 부동산 정책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 특히 이제 빠르면 다음 달 초에 7월 초에 아마 조정지역이 좀 묶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8년 동안 주택 공급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주택 공급을 그렇다고 해서 8월 달에나 7월 말에 나오는 주택 공급이 그렇게 신박한 주택 공급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라든지 또 세금 이야기가 지금 없지만 분명히 보유세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집값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2주택이라든지 3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보유세를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말씀 드리면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 규제하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은행권을 조이는 방법 그리고 대출 총량을 줄이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당장 7월부터 시행이 될 것 같고 살기 좋은 똘똘한 한 채를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진짜 상위 30%만 지금 10억 중반에 있는 상위 진짜 똘똘한 한 채를 갖다 소유하고 있고 또 15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를 또 대출을 금지하게 되면 진짜 이런 양극화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부익남님의 의견일 수도 있는데 주택수가 아닌 과표 총액으로 주택 가액으로 해서 재산세라든지 보유세를 갖다가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도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을 아마 분명히 이재명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그런 대책들이 뾰족한 대책 방법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걸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든 서울로 지금 살아오고 지금 올려오고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장은 민주당에서 생각했던 서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 아닐지라도 지금 현재 서울과 그리고 이렇게 선호하는 지역 강남 3구 포함해서 마용성 이런 데를 똘똘한 한 채 쏠리는 현상을 갖다가 좀 늦추는 효과 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규제를 갖다가 가지고 아마 준비해서 다음 달 초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게 나오게 되면 시장은 좀 주춤하고 조정을 받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세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시 또 우상향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한 대책이 나올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하루 이번 주말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만약에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가계약든 뭐 본계약하기 전이었다고 하면 좀 빨리 서둘러야 될 그런 시기라는 말씀 드리면서, 6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각자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